돈이 되는 뉴스 분석해보겠습니다. 펠리츠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돈이 되는 뉴스 첫 번째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23일 0시, 그러니까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저는 꼭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과연 우리가 어느 쪽의 동맹인 것인가. 일단은 좀 그 사이에 딱 한 가운데 서 있어요. 미국과 네. 중국 사이에 서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네, 어려운 숙제죠. 예. 어떤 지정학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여러 가지 관계가 다 미묘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관계인데, 그래도 기존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과의 관계가 좀 어그러지면은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쪽이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게 아니냐, 그런 관점 쪽에서 이 방산주가 약간 테마식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좀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틈새 테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국면이라고 보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는데, 그래도 방산주 쪽에서 챙겨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표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정밀에서 한화가 인수를 했죠.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방산 쪽이 52%, 그리고 항공엔진이 21%, 그 밖에 시큐리티 관련된 사업이 11%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방산 쪽의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항공기나 가스터빈 엔진, 게다가 자주포 장갑차, 뭐 CCTV까지 이런 어떤 세부적인 사업까지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도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이 롤스로이스의 1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엔진 부품 쪽의 공급 계약을 장기로 들어가는 쪽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로 3대 엔진 쪽, 글로벌 3대 엔진 쪽에 계약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내년도 다수의 그 국방 관련된 프로젝트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그쪽에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 어떤 작년 연간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그동안 좀 부진하거나 좀 들쭉날쭉했던 부분들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성공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올해 매출 한 5조 원대 이상, 그래서 매출 자체가 뛰기 시작합니다. 20% 이상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영업이익도 1,700억대로 작년 대비해서 300% 이상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왔을 때 또 내년 같은 경우도 적어도 한 2,300억대까지 영업이익이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로 봐야 되겠죠. 방산주 안에서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된 쪽에서는 그래도 계속 탑픽으로 보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방산이 해외에서 품질과 가격을 만족시키면서 가성비, 그러한 그 품목으로서 한국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탑픽입니다. 몇 등급일까요? 네, 일단 종목은 탑픽이어도 아직 그 방산주와 관련된 테마 쪽으로만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할 가능성들, 그러니까 좀 반짝일 가능성들에 대해서 무게를 두면서 일단 등급은 3등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종목 자체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특히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한 38,000원대 초반대에 들어오게 되면 적당한 매수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저항권이 나오고 있는 45,000원대, 손절가는 35,0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1부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등급 받았는데요. 2부에서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돈이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이슈입니다. 아무나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없는데 규제가 네. 완화되면서 또 우리나라 처음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 인터넷 은행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산업자본이라기보다 플랫폼 자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카카오를 보면서 가장 느끼는 거는 그나마 이제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라는 관점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도 나스닥 시장이 강한데 강한데 들어오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 플랫폼을 어느 정도 성장성을 갖춘 플랫폼을 갖춘 기업들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클라우딩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죠. 거기다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단 뭔가 확장성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 대세를 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저희 네이버라든가 이 카카오 이런 쪽도 그에 맞춘 흐름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네. 거기다 실적도 눈높이에 맞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잘 나온 상황 쪽에서 올해 매출액이 한 3조 원대, 게다가 작년 대비해서 27%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외형까지 성장하면서 수익성도 받쳐주는, 그래서 영업이익은 한 1970억대로 270% 늘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카카오 어떤 카카오톡이죠. 이쪽을 살렸던 게 톡 비즈니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는 메신저 할 때 보면은 상단이나 하단부에 뭔가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를 통해서 지금 매출 성장을 기여를 했던 게 2분기부터 뚜렷하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톡비즈 관련된 매출이 1,500억까지 나온다라고 네. 관점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작은 부분이지만 성공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포털 관련된 쪽에서 다음이죠. 이쪽에 대해서 계속 광고 관련된 쪽에 양호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성과가 지금 나오면서 작년 동기 대비 2배 성장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컨텐츠 관련돼서는 게임 쪽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테라 클래식이나 달빛 조각사 저도 아예 안 해봤는데요. 웬만한 게임은 다 해보는데 별로 안 끌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마케팅비가 좀 급증하면서 약간 부담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나머지 쪽 카카오 페이지나 피코마라고 하는 일본의 웹툰 사업, 이쪽은 그나마 성장세는 이어간다라고 할 쪽에서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확장적인 플랫폼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게 이 SK텔레콤과의 지분 교환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제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들, 특히 통신사와 이제 플랫폼 회사가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과연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 것인가. 일단은 지금 나오는 컨텐츠 관련된 쪽으로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손잡게 되면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겠죠. 아마 그래서 혹시나 좀 더 연결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이 카카오뱅크를 통한 SK텔레콤과의 무슨 연계 가능성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핀테크와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은 될 텐데, 아직 그 부분의 구체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적어도 만족은 한다. 이런 관점들이 주가에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의 여러 사업들이 이제 전열 배치를 쫙 해놓은 상태입니다. 핀테크, 또 광고 부문, 네. 공유경제 승차 공유, 그리고 웹툰이나 마지막으로 저는 쇼핑. 여기서 그렇죠. 쇼핑을 늘 하거든요. 쇼핑까지. 자, 카카오 내년 실적도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 비중은 네이버 대비해서 좀 적습니다. 네. 네이버는 외국인 비중이 거의 60% 가까이 되는데 카카오는 30% 수준인데요. 네. 전략 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따라올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네. 호재가 될 수 있다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카카오는 1등급으로 보면서 계속 어떤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그래도 한 15만 원대 정도가 밑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이격이 벌려지는 가격대로 17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8천 원대로 다양한 전략에 초점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1등급 받았습니다. 다음은 돈이 되는 뉴스 세 번째 헤드라인인데요. 쇼핑, 저 아까 카카오도 말씀드리고 네이버도 사실 저는 쇼핑을 하는 플랫폼이고요. 네. 또 지갑이 열립니다. 겨울왕국 2가 개봉을 했는데 네. 워낙 1편이 웰메이드였잖아요. 그렇죠. 2편도 기대됩니다. 앵커님도 이제 조만간 애들 데리고 네. 영화관으로 가셔야 되는데 꼭 갈 겁니다. 표가 없을 겁니다. 네. 아침에 아시는 분하고 네. 통화하다가 미국에 계시거든요. 예. 애들 때문에 하도 성화를 받아서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표가 없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은 기다려야 될까요? 그건 모르겠고요. 예. 아마 그래도 영화관 많기 때문에 괜찮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이제 영화 쪽이 또 컨텐츠가 흥행한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기회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영화관이다 보니까 CJCGV가 가장 챙겨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나머지 관련된 쪽에 뭐 컨텐츠 쪽에 알려진 종목들이 아직은 나오는 게 좀 덜한 상황들이고, 그에 따라서 뭐 특수 관련된 얘기는 좀 제한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패션이나 의류 쪽보다는 그래도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CJCGV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올해 영화 흥행 성적은 상당히 양호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11월까지 누적으로 작년보다 한 5% 관람객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또 겨울도 성수기죠. 거기다가 이제 대작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 쪽에서 첫 겨울왕국에 대한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왕국이죠. 예, 겨울왕국 2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오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CJ CGV를 볼 때 또 해외 법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지켜보는데 그동안 같은 경우 해외 법인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베트남, 터키 이런 쪽에서 각국의 환율들이 불안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환율 때문에 다른 쪽은 괜찮아도 오히려 순이익 쪽에서 부진하게 잡히는 경향들이 좀 많았었죠. 그런 쪽에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지나갔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한숨을 돌리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 영화 장사 상당히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도 마찬가지로 박스 오피스 시장이 많이 커졌는데 10월 달과 10월 누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국과 터키 모두 다 역대 최고 기록을 누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도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번에 CJ CGV가 중국과 동남아 자회사 지분 약 한 28.5%를 매각을 해서 한 3,300억 원을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재무구조 관련돼서 부채 비율이 높았던 부분들 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부분도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4D 영화관도 있고 또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영화관, 데이트할 수 있는 장소들도 있는 CJ CGV입니다. 뭐 한 번 가면 10만 원 너끈히 쓸 때도 있어요. 네, 요즘 보니까 CJ CGV에서 가서 게임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네. 네, 성장 모멘텀인데 네. 기대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펀더멘털로 봐야 될까요? 지금 등급 주시죠. 시점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단기 모멘텀 정도로 보는 상황들. 근데 실적 흐름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예전에 시에스타라고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낮잠 대여 뭐 이런 영화관들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변화들은 상당히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맞춰서 변화가 나오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관점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뚜껑은 좀 더 열어보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등급 주시죠. 네, 관련돼서 그래도 성수기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2등급으로 보면서 그래도 흔들리게 되면은 한 번쯤 관심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매수가는 한 37,000원대 이하 정도로 보면서 그 단기 눌림 목적을 노리는 전략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 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로 42,500원대, 손절가는 34,500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겨울왕국2 흥행의 기대감에 편승한 전략 CJ CGV 챙기고 있습니다.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